안녕하십니까. 깐센컬러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재개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완화되는 모습을 지난 주말 동안에 또 보여줬다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들었다. 우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옵션 만기주가 오히려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옵션 만기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되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최소화 유입될 수 있는 기간이 근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란 부분이 우선은 시장을 받춘 데는 어렵지 않다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지난주 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었고 이제 후반 들어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규모는 좀 작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S&P와 동조가 좀 되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번 주에 외국인들 수급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과 지난주 시장 체크를 해보고 이번 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장중에 1955포인트 전후까지 올라간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 들어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의 탄력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0.89% 상승한 1945포인트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이 여전히 거래소 같은 경우가 조금 작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거래대금이 7조 9,400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468억을 매수하고 기관에서가 1,700억을 매수함으로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다음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1.12% 상승해서 256.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선물에서는 6,4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존에 워낙에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물량을 청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적 매수는 77,500계약인데 여전히 누적 매수가 많은 케이스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19%로 여전히 전체적으로 백어데이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준다는 부분도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가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이제 680선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런다. 그런 부분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코스닥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2%대의 강세를 보였었고 거래대금도 9조 6천억으로 거래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거래소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은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이제 주말 동안에 대통령의 3주년 취임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 이런 쪽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양해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중국 양해에서 얼만큼의 부양책을 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국 증시가 금요일 날 0.8%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2,900포인트 전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상가 패턴의 중간 마디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기 때문에 빠르면 중국 증시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 상단 추세를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국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주었던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 한도를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철폐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었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4월 달에 차량 판매가 이제 장한차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급증이 나타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2월 달과 3월 달에 중국에서의 코로나 여러 가지 뭐 확진이 이어지면서 판매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생산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크게 증가가 나면서 전년 대비 30%라는 큰 폭의 회복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라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금요일날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세되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국내 증시가 약 1% 전후의 선반영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부분 동일했는데 상승폭이 1.58%에서 1.9%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상승이 주로 더 어디서 나왔느냐면 S&P와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부분이었는데 앞전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확연하게 강세였던 반면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4월달 실업률이 나타났는데 컨센서스가 16.7%였었는데 14.7%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업률이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 기간 자체가 4월 10일 그 한 주까지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나중에 실업률이 5월 달에는 좀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악의 구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업률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해고 부분에서 임시적인 해고 즉 시장에서의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자체를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시적인 해고가 78%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할 때는 빠르게 실업률도 꺾일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중 간의 무역협상 대표들이 전화로 통화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무역 합의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무역 분쟁을 다시금 확대한다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현재는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우선은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부분에서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여행 관련 쪽이라든지 유가 자체가 안정화된다라는 부분에서가 에너지 기업 등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는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30을 완전히 하회한 그런 그림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30을 하회한 27.98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것이 인버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크게 빠질 만한 악재거리가 없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인버스가 실제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나올 자리가 없다는 부분에서 인버스 투자는 약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가 장 후반 들어서 상승하면서 24.7불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중요 가격대가 사실 26불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된다는 부분 자체가 반등을 하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가 되는데 이제 26불선을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내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가 1.41% 상승해서 51선을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대가 앞전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살짝 돌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실제로는 9,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9,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앞전에 시장에서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크게 무너졌던 자리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자리가 9,20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되고 앞전에 이제 추세 라인대 자체가 작년부터 이어왔었던 상승 추세 라인대를 이탈했던 흐름에서 지지난주에는 저항을 받았었고 지난주에 올라타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G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8,930에서 9,210포인트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밑으로는 약 2% 정도의 하락이 전망이 되고 상단으로는 약 1%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아래를 볼 때 상단보다는 하단이 좀 더 우세하다가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지 않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미증시가 밸류상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는 상승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부분이 의아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예전에 나스닥에서의 전체적인 평균보다 거의 1.5배 정도가 많을 정도로 그동안 시장에서 무너질 때도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늘어났었고 지금의 강세 역시도 거래량의 증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P 지수를 보게 되면 S&P 지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나스닥에 비해서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S&P 같은 경우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 실물 경기에 관련된 쪽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가 반등이 약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단 자리의 추세 라인대를 넘어가서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관점인 반면 이쪽 같은 경우 아직까지 추세 라인대 근처까지도 못 간 상태에서 박스권의 중간 마디 정도를 올라탔다 정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부분에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다. 1차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게 될 경우 똑같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약 2%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2,870포인트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상단 자리대로 올라가게 될 경우는 약 3% 정도 상승이 가능한 3,02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하단보다는 상단이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미증시 내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중심의 가치주 이런 쪽에서가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게추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치주 쪽에 좀 더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를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실질적으로 거래소 대형 쪽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다만 장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 0.9% 정도의 상승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이 2%대의 강세를 나타냈다 되고 대형주 역시 0.88% 그리고 중소형이 비슷하거나 좀 더 상승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가장 강세를 띄었다가 된 쪽은 자동차 쪽에서가 가장 강세를 나타냈다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중국에서의 차량 판매가 4월달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모멘텀이 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제약 이런 쪽에 역시 강세를 보였다 되죠.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는 세트유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외적의 제약바이오주들의 전체적인 강세를 띄었다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의류 쪽에서가 역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 이런 부분에서 의류주가 그동안 반등이 상당히 약했던 부분에서 강세를 띄었다가 되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시장보다는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좀 강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부품과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양대 축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축의 강세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코스닥에 많이 쏠린다는 부분도 있었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이 강세의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에서의 동반 매수가 하이니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시장에서 IT와 제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NC소프트라든지 기아차 같은 자동차라든지 이제 게임, 인터넷 이런 쪽도 역시 동반 매수가 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만기조인 이번 주에 반등을 하냐 못하냐가 지수를 한 단계 위로 레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 개발 악재가 있었던 부분이 동반 매도였었고요. 한국전력은 이제 유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외적으로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금호석유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동반 매도가 좀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규모 자체는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를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적으로 IT에서는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자동차 그리고 세트리온과 세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어느 정도는 시총 상위로 들어왔지만
기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IT라든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같은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인버스 쪽에서 매도를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일부 떨어졌다 정도.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된 신세계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소폭 매도가 나왔었고 음식료라든지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올랐었던 내수 관련된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내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글로벌 경기 활동이 재개된다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반대로 그동안 글로벌 경기가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봤었던 수출주라든 이런 쪽에서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다 되는다. 지난주 같은 경우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 초에 매도가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가 크게 작용을 했다 되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는 얼마 나오지 않았다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앞전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역시 상승을 누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았다가 된 케이스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다음 선물시장에서 외인들의 매도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가 매수를 했다가 되는데 투신권에서는 매도가 그대로 이어진 반면에 금융투자와 보험 쪽에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앞전까지는 시장에서 선물 쪽과 현물 쪽에서의 차익 거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난주부터는 차익 거래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관에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번 만기에서 얼만큼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가 되죠. 그래서 2주 연속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대형 쪽에서는 약세였었고 중형이 소폭의 상승 그리고 소형주도 역시 강세를 띄었다가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개인들의 수급이 많은 쪽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제일 강세했던 것은 역시 서비스업,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고가를 보였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진 서비스 업종에서의 강세를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이 작았던 IT 부품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 11.7% 정도 아직까지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앞전에 중요한 추세 라인대 이 가격입니다. 이 라인대를 돌파 시도를 이제 두 번을 했다 된다. 실제 지수로 볼 때가 1950에서 55포인트 이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돌파가 가능한 그런 위치에 들어섰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시장에서 8월달 이때의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소화하는 과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하느냐 이 위치에 와 있는다. 전체적으로 거래소도 사실 거래 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가 된 케이스다라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2주 동안은 앞전보다는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조금은 축소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경우는 이 박스 거래 중간 마디 정도 되기 때문에 1905포인트 정도 하단으로 약 2% 정도의 하락폭이 남아 있다가 될 것이고요.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는 돌파와 더불어서 기본으로 앞전에 박스권 8월 달에 고가란이자 전체적인 국내 증시의 박스권인 자리대에 올라간다고 되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2010포인트 전후로 약 3% 정도의 상승폭이 열려 있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밟고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이 박스권 마디대를 회복하는 과정이 나올 텐데 이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된다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될 경우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매물이 가장 마른 자리대가 2100포인트 전후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소화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상단 자리 올해의 고가 라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장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지수를 보게 되면 대형지수도 비슷한 양상이다. 대형지수도 마찬가지로 8월 달의 자리대를 역시 저항으로 인식을 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대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먼저 반등을 좀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상승이 약한 부분도 먼저 나타났다 된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이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대형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서는 1897포인트 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 0.8% 정도 하락이 떨어질 수 있다가 될 것이고, 반대로 상단 자리는 오히려 더 크게 열린다 그런다. 그래서 상단 자리가 1993포인트 정도 가능하다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약 4.3% 정도 상승폭이 열려있기 때문에 대형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번 옵션 만기주에 있을 때 하단은 작고 상단이 훨씬 더 높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가장 매물이 많은 중간 자리 때까지는 상승폭 자리가 더 열려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2000포인트 올라가고 G테스트를 밟고 올라갈 때 2100포인트 전후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될지, 2000포인트는 다시 넘어가고 나면은 오히려 안착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훨씬 더 용이한 자리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을 좀 더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러면 중형이나 소형이나 실질적으로는 반등을 더 강하게 했는데, 이 라인대가 똑같이 작년 8월 달의 자리대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중소형이나 이런 쪽이 더 하락을 크게 하다 보니까 반등도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제 대형에서 먼저 왔던 자리대를 이제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가 패턴, 채널 패턴의 중간 자리까지 올라왔다는데 올라타고 지지를 받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정도. 소형도 비슷합니다. 소형 차트를 보게 되면 소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8월 달에 저점 라인대에 올라왔다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매물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자리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소형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탄력은 조금은 좀 쉬었다 가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코스닥 다시 보도록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추세 라인대를 돌파할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690에서 700이라는 마디 지수이자 올해의 고가 라인, 그리고 가장 매물이 많은 자리대까지 들어왔다는데 거래량 자체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쉽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G테스트를 받아주느냐, 이 부분이다. 이제 마디 지수 700이랑 근처에 왔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얼만큼 나타날 것이냐며 이 부분을 시장이 얼만큼 소화를 할 것이냐, 역시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 자체가 1.18% 정도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 하단은 2.5%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미국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S&P보다 못하다, 즉 거래소보다는 이번에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1905에서 201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활동이 정상화 초기 국면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유가가 안정을 보인다는 것과 실물 경기 관련된 산업이 회복이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이 금요일날 미증시의 강세가 나타났다 되고요. 상대적으로는 대형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과 중소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8월 때 자리대를 올라왔다는 부분과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 근처 왔다는 부분에서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은 차별화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수혜주, 그 피해주 이렇게 나눠졌던 부분에서 한쪽은 모멘텀이 좀 약화된다가 된 것이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관련된 쪽이었고, 그 다음에 수혜주로 피해주인데 이번에 오히려 강세에 뛸 수 있는 쪽은 자동차라든지 철강, 증권, 유가 관련된 쪽, 이런 쪽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인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대형 쪽에서 숨고르기를 2주 동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더 이쪽이 좋지 않을까, 그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클럽 보고 오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있다가 이거는 좀 궁금해 하시겠다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오늘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틀 뒤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잘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성업투자입니다.